정리 다 풀었니? 저 거의 다 됐어요. 몇 개 남았어? 네. 네. 자, 그러면 몇 문제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집에서 꼭 풀자. 문제를 잘 안 풀어요. 여기 보세요.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는 유액 전하가 각각 이 전자들마다 작용하는 유액 전하가 다른데 그제 그 유액 전하에 관한 얘기를 알려주는 그런 문제예요. 자, 먼저 B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있어요. 얘가 플러스 4이란 무조건 틀려. 왜 그러냐면 유액 전하는 반발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 알았어요? 반발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옆에 있는 전자가 있죠? 옆에 있는 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반발이 있다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자, B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C보다 크다. 자, B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C보다 크다. 어디가 원자에게 가까워요? B가 가까우니까 B가 C보다 크다는 맞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C에 대한 핵전하의 가리움 막기는 A가 B보다 크대. 항상 안쪽이 큰 거야. 알았어?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은 껍질에 있는 애는 작다가 돼야 돼. 작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5번. 자, 원자가 1번에서 20번까지 있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그러면 1번에서 20번까지 원소들 중에 그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야 되는데 먼저 원자가 전지는 느끼는 유액 전하는 수소가 가장 작다.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수소가 가장 작다. 그러면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이 있다고. 그럼 얘는 유액 전하가 1인데 헬륨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기억하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 어떻게 된다 그랬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게 수소가 맞아요.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 이들 중에 찾으세요. 어차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니까 껍질 4개짜리. 얘가 아니라 칼륨이 돼야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는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그리고 이 중에 이온 에너지 제일 작은 애가 칼륨이에요. 맞는 거죠. 알겠어요? 6번. 자, 다음은 3주기 원소 ABC에서 원자, 몇 주기라 그랬죠? 3주기, 같은 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A는 보자. 이온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 형성되는 경우. 근데 이쪽은 음이온이 형성될 때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형성되는 건 A는 금속이고 B와 C가 비금속이에요. 그럼 원자를 보면은 얘가 원자, 여기서 원자, 원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자 마질은 점점 작아지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 작아지면 3주기일 때 순서대로 나이를 보면 A, B, C. A는 3주기 금속,
BC는 비금속. 자, 그럼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B는 음이온성이다, 맞죠? B와 C는 비금속이다, 맞죠? 원자번호는 C가 A보다 크다는 맞아요. 그런데 A, B, C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법칙은 같다가 이게 틀려요. 왜 그럴까? 자, A가 양용이 됐어. 뭐 플러스 1가든 플러스 2가든. 얘들은 음용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럼 얘는 껍질을 하나 잃어버리니까 껍질 수 몇 개죠? 2개가 껍질 수. 얘들은 껍질 수가 그대로 몇 개가 돼? 3개. 그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7번. 7번. 자, 7번은 이런 거죠. 2주기하고 3주기 원소가 있는데 2, 3주기 원소에 속하는 원소들이 원자 반지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자, 그럼 가하고 나중에 어느 게 2주기, 어느 게 3주기예요? 어, 응? 3주. 가가 그렇지. 나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럼 가는 2주기이다. 가는 3주기다 이럴 거야죠. 원자 반지름은 주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죠? 다음엔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큰 거야.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 등식. 자, 9번을 봅시다. 전자배치죠? 은규야, 전자배치라고 자꾸 그러면 계속 서서 공부하라 그런다. 응? 자, A들은 같은 족이다. 음, 이게 이제 우리 원소를 여기다 써볼게. 자, A는 뭐죠? G2. B는 C는 D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그냥 거. 2주기 중에 하나 골라야죠. 이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작아? 자, 비활성 기체를 갖는 전자 배치의 이온 반지름 가장 큰 거. 어차피 Li 플러스는 빼고 OE-F-Na 플러스 중에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8번, 9번, 11번. 이온 반지름은 11번이 제일 작아야 되겠죠. 응?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거를 물어봤으니까 D다가 맞아요? 맞네요. 답은 5번. 자, 11번. 자, 11번 A, B, C, D가 있는데 원자 반지름을 쭉 보니까는 순서가 2주기에 A, B, C, D. 이 순서대로죠. 반지름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온 반지름이 작고 작고 크고 크고. 그럼 얘는 금속, 비금속. 자, 그러면 기억. A와 B는 그 비금속 원소이다. A와 B는 비금속, A, B는 금속이죠. 원자는 가장 큰 건
C가 아니라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D-이온은 음이온이다. 이거 맞죠? 그죠? 2번이. 13번. 삼주기원소 ABCD가 있습니다. 원자 반절음이래. 그러면 3주기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D하고 C하고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 저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엔 AB는 이온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그래요. 그럼 D는 비금속, AB는 금속.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C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그러면 C의 이온 반지름과 D의 이온 반지름 뭐가 더 커요? 아니. DC. 응? D가 그렇게 D랑 C. 그래요. D가 더 커야죠. 얘네들이 이용이 될 때가 등전자 이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고 가르쳤죠, 제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엔 A하고 C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는데 A 이온과 C 이온은 당연히 뭐가 더 커요? 왜 그래, 왜? 왜? 비율 수 있죠. 그렇지.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은규 알겠어? 아니 그냥 돈이 그냥 어우 풀려가지고 그냥 어우 어떡할 거야 어떡해. 저거 어떡할 거야 저는. 응? 지겠다 내가. 은규야 15번 풀어봐. 15번 어떻게 되니 답이? 음. 15번. 2번 같아요? 이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림 가지고 불가. 자, X의 원자 반지름이 A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래. 비활성 이체 전자배치를 봤을 때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게. B와 C는 이온 반지름이다. 알겠지?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되거든. X하고 Y의 Y는 이렇게가 이온이에요. 이온. 두 개가 이온이래. A하고 D는 원자 반지름이겠지 뭐. 그럼 얘가 X의 원자 반지름이면
D는 Y의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지. B하고 C가 이온이니까. 알았니? 근데 얘네들이 이 X와 Y가 이온이 될 때 등전지형이 이온이 된대. 이제 그럼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야. 여기 봐. 뭐 2주기하고 3주기가 있으면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로 예를 들어볼게 내가. 그지? 그럼 산소는 얘가 산소겠지? 반지름 큰 애니까 얘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하자.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되면 O2-고 NA가 이온은 NA 플러스잖아. 그럼 8번하고 9번 중에 어느 게 더 크니 이온은? 네, 9번이랬네. 8번하고 11번 중에. 얘가 더 크죠. 알겠지? 응. 자, 그럼 X를 산소로 놓은 거니까 BC 중에는 X 이온이 C가 되겠다. 그지? B는요, Y 이온이 되겠죠. 그러지 말이 되겠죠. 그러지만. 그래서 X와 Y가 같은 주기일 수는 없어요. 같은 주기라면, 그래 봐봐. 같은 주기라면 얘네들이 모일 수가 없어. 이온일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X의 이온 반지는 B이다. Y. 원자분은 Y가 X보다 크다 맞죠? 그건 D금은 다. 20번. 다음은 2, 3주기 원소 A에서 F까지의 조개 따른 제1이온의 에너지 나타내 준 것이다. 그러면 가하구나. 제1이온의 에너지인데 가는 몇 주기예요? 어? 주기? 2. 나는 교수님이 이제 주기성 얘기해 줄 때 이랬어.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관계를 갖냐면 원자 반지름이 작을 때 이온화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지? 그러면 여기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중에 이온의 큰 애가 뭐야? 가잖아. 얘 2주기가 돼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가는 2주기다. 다음 15에서 16쪽. 여기 봐. 15쪽, 16쪽, 17쪽. 15, 16, 15, 16, 17에선 제일 큰 애가 뭐야? 15, 16. 거꾸로 했네요. 15, 16, 17. 제일 큰 애가 17쪽이죠. 여기 있는 애, 여기 17쪽. 제일 작은 애 16쪽. 가운데가 15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은 ABC에서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제일 작은 애가 C가 되는데 제일 큰 애는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자, 나에 있는 세 가지 원소들 중에 원자가 짜는 게 유액자가 제일 큰 건 뭐예요? 나는 17쪽. F이다. 맞는 얘기죠? 22번. 자, 이온 에너지 나타내준 건데 여기 이온 에너지는 뭐에 해당해? 뭘까요? 얘는 제1 이온 에너지겠지 뭘. 다른 게 뭐 있겠어? 그죠? 자, 그래가지고
7번에서 13번. 안 보고 할 수 있겠어? 지금 안 보고 잘 안 되겠다는데? 17번이면 뭐지?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Na,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가 13번이야. 알았지? 산소, 플로린, 네온, Na,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이게 제일 이온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온 에너지. 자, 그럼 이제 이 그림 보고 한번 해보자. 먼저 G 뭐예요? G. G. 응? F는 블루. E는 G. D는 제일 작은 애. A는 뭐야?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설명으로 쳐보자. 원자번호는 B가 가장 크다. 이 중에 제일 큰 건 B다 맞네요. 원자 반지름은 D가 E보다 크다. 자, 뭐하고 뭐 비교했어요? D하고 이 두 개 비교했죠? 자, 원자 반지름 뭐가 더 커야 돼요? 원샷. D가 커야 돼? E가 커야 돼? 질소가 커야죠, 당연히. 그러면 D가 E보다 크다 틀렸죠? 아! 알았어요?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출하는 이온 반지름 가장 작은 거.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출을 갖는 이온 반지름 중 가장 작은 거. 이 중에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 무슨 이온이야? 이렇게 되면 등전자 이온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건 뭐죠? A예요, B예요? B죠. 이 27번. 3, 4주기 원소입니다. 자, 얘하고. 자, 둘 중에서는 제1과 제2의 차이가 크죠? 그지? 그러니까 몇 쪽? A는 1쪽. B는 몇 쪽 같아요? B. No, B도 1쪽이에요. C는 2쪽. 2쪽이잖아. 그거. 여기 별 차이 없는데 그 다음에 훅 커지니까. 자, 그럼 주기 얘기해 보세요. A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A가 몇 주기일까요? 몇 주기가 될까요? 네. 응? 자, 알았어? 어? 자, 그럼 보자. A는 4주기이다. 맞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건 응? B잖아. 얘는 3주기든 4주기든 관계없잖아. 어차피 1쪽에 3주기가 있으니까 얘가 제일 작고 C는 맞고요. 원자 반지름 A하고 B
자, A하고 B 원자 반지름은 어느 게 더 작아야 돼? B가 작아야죠.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 A, B는 화학 같은 종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화학결합 좀 했네요, 그죠 우리? 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종이는 돌지도 않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화학결합의 정기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자, 화학결합에서 전자를 땡기고 뭐 또는 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의 이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보다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지. 그 첫 번째로 본 게 물의 전기분해예요. 이 물의 전기분해 과정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이온 결합이 있어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요 그림 보면 되겠네요. 자, 용융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응? 녹인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용융은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될 때 우리가 용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NaCl을 녹여요. 이 NaCl을 녹이려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NaCl이 한 800도에서 녹아. 그래서 얘를 녹였어요. 자, 녹이게 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진 상태에서 전기를 걸어줬죠. 마이너스가. 자,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요. 전자 나온다고.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고 플러스 전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역시 전자를 받는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 플러스는 전자를 뺏어온단 말이야. 뺏어오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NA가 플러스가 와서 전자를 받은 다음에 뭐가 되냐면 NA가 돼요. 얘가 얻어질 때는 NA가 액체 상태로 얻어져. 왜 그럴까? 내가 뜨겁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을 녹이려면 8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그럼 뭐 NA는 당연히 액체 상태로 얻어집니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가. 플러스인 Cl-가 와요. 이 Cl2가 되면서 전자를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게 염소기체가 나오는데 이 염소기체는 황록색을 띠는 물질이야. 알았지? 황록색 띠는 기체들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탁 모아다가 이제 말안 듣,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코에다 탁 갖다 대. 딱 5분 만에 다음 세상에 생겼지. 무슨 뭐야 그 얘기가. 독가스. 여기 독가스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염소기체를 얻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도 쉽게 염소기체를 얻을 수가 있어. 알았어? 예를 들면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염소기체. 응? 그다음에 또 하나 알려주면 락스 있지. 락스에다 식초를 딱 이렇게 떨구잖아. 그러면 또 황록색 기체가 나와. 그럼 굉장히 위험해. 알았지? 위험한 그런 물질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반응을 볼게요. 전체 반응 이런 게 전체 반응이에요. 자, 소금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전기분해를 했더니만 이와 같은 호돈수 물질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온 결합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기적 성질은 이런 것들이 정기적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결합의 원리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무슨 규칙? 8전자 규칙, 옥텟 규칙 얘기했었지? 8개의 전자. 다시 말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그런 가장 바깥에 8개가 있으면 안정하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원자든 간에 이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이렇게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우리 이제 봤던 거니까 같이 보면서 확인할 건데. 자, 물의 전기분해. 플러스에서 무슨 기체 나올까? 응? 기억을 해야 돼. 맞지? 플러스 그게 뭐 나와? 이거 금방 했으니까 알겠네. 너만 틀면 666이분해. 염수 기체. 자,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얘는 비활성 기체. 7번 뭐예요? 응?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잃어 뭘 형성하고 양이온을 형성하고 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물을 전기분해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 생성된 기체 모이는 곳. 자, 전자를 얻거나 잃는 거는 이 전선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쪽에선 전자가 이렇게 공급되어지고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전자를 얻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A가 되네요. 그럼 물이 전자를 얻으면 무슨 기체가 나와요? 수소 기체. 그래서 이쪽에는 수소가 되고 이쪽에는 산소가 됩니다. 그럼 부피 B는 몇 대 몇? 2대 1. 알았죠? 자, 그래서 A와 B의 기체는 A 쪽에는 수소가 얻어지고 B 쪽에는 산소가 얻어지는데 부피 B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2번. 고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 먼저 가나 모두 전기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또 정의하겠지만 얘는 전기가 안 통하고요. 얘는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할 때 고체 상태로 했어요? 액체 상태로 했어요? 액체 상태로 녹여서 했죠? 맞죠?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전기 전수에 있다. 틀렸고요. 나를 액체 상태로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맞아요? 맞아요. 얘도 다음 3번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비활성 기체는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 있어요. 이 모든이 틀렸죠? 헬륨 몇 개야? 헬륨 2개잖아. 자,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자는 화학 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죠? 자,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는 영향이 그렇죠. 자, 이 중에 비활성 기체 뭐죠? 자, 화학 결합할 때 전자를 잃어서 옥텟을 만족하려는 원자를 써보자. 6번이 탄소인가요?
8번은 산소. 얘는 네온, 그 다음에 얘는 Na. 따라서 라가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만듭니다. 자,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를 잃어요? 두 개를 잃고요. 염소는 전자 몇 개를 얻어와? 얘는 산소는 O2-가 됐을 때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까? 응?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봐요. 응? 여기서 지금 괜찮아. 줄게요. 네? 노트주 준비하고 다니고 온 게, 운영은 왜 그래? 응? 응? 너 헬스는 열심히 하는데 왜 화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아니? 열심히 해? 헬스 언제부터 했어? 1월달? 열심히 해. 너 키는 더 안 커도 되잖아. 더 크고 싶어? 너 얼마야, 키가? 작년에 집어왔는데 열심히 나왔어. 야, 더 크면 안 돼. 185까지 커. 정민이도 크잖아. 얼마야? 다시 81이야? 어휴. 자, 이온을 한번 봐봐. 이온. 일단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온의 형성부터 볼게요. 이온의 형성은 이런 거죠. 일단 금속은 전자를 잃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는데 금속은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 배웠죠? 작은 애들이고 상대적으로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끌어당겨 오고 끌어당기는 애가 있는 반면에 잃는 애가 있어. 그리고 이게 보면은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를 이동해서.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입니다. 근데 이 전자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비금속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염소죠, 염소. 얘가 Cl-가 돼. 그러면 전자 받아서 뭐가 되는 거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NA는 전자 모자라니까 플러스, 얘는 전자 남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알았죠? 그렇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자 뭐가 작용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전기력 그냥 쉽게 얘기해 전기력. 뿔마사인 전기력이잖아. 잡아당기는 힘. 그거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온의 종류를 좀 볼게요. 일단 이온은 두 가지가 있죠. 양이온이면. 그 중에서도 일원자 이온이라는 것은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된 게 일원자 이온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온이 뭐 있냐면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이온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전자 하나를 잃었다 그래서 플러스 일가라 그래. 알았지? 자, 지금 써준 게 몇 가가 되냐면 플러스 2가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 3가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온들이 양이온인데 양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 자, H 플러스 그러면 이름은 뭐야? Li 플러스,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Ag 플러스, 은이온, Mg 플러스, 마그네슘, Ca 플러스, GNE 플러스, CD 플러스, CD. 뭘 보였어요? CU2 플러스, AL3 플러스. 그럼 보세요. 마그네슘 이온이라는 말은 있지만 마그네슘 이온 플러스 이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온들의 이름도 이름이겠지만 전하량이 얼마이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플러스 1가인지 플러스 2가인지 혹은 플러스 3가인지를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음이온. 자, 보는 것처럼 얘들은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가 되고요. 마이너스 3가. 근데 음이온은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부를 때는 얘는 무슨 화이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 F- 있죠. 얘는 원소 이름 쓰고 플루오린 화 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플루오린 화 이온. 근데 Cl 뭐겠어? Cl 음 얘는 염화 이온. Br 화이온. I O2 S2
N3 마이너스 질화이온.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름 적어줬잖아? 얘도 ENG가 이 이름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얘가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2까지 플러스 3까지 또는 마이너스 1까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이런 것들을 이론자 이온이라 그래. 그런데 이론자 이온보다는 다원자 이온이 있어. 두 번째. 자, 왼쪽에 있는 애부터 NH4 플러스를 뭐라 그러죠? 응? 이건 몰라요? 배웠어, 중2 때. 암모늄 이온, 예,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과망가니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크롬산이온, 중크롬산 이온, 인산이온. 얘는 탄산 수소이온, 얘는 아세트산, 중크론산 이온의 산소가 일부 얘 7개. Cr2O7E-. 자, 적어도 이제 화학원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얘들도 이제 이름에 보면 몇 과인지 안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하량,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그러는데 이온의 전하량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포인트.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이 C55 아세트산 이온은 산소가 2개, 탄소가 2개짜리야. 뭐 왜라고 하면 어떻게 해? CH3CO 마이너스. 이거 뭐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산소가 2개냐고? 아, 왜 나눠 쓰냐고? 아, 그럼 이렇게 쓸까? CH3 이렇게 쓸까? C2H3O2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 산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가를 갖다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세트산은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알았죠? 예, 다음 시간에 이 이온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면 선생님이 이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쭉 한번 또 써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은 따로 없는데 이온 외워가지고 와.